질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문대학 학생회장 입후보자 장대한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한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언론사 분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후보자님들께서도 답변을 3분 내외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문대학 학생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내 언론사 분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방송국 기자 이정환입니다. 일단 후보자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출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족고대 세종 26번째 인문대학생 학생회장 입후보한 서약갈공학번 장대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는 방금 앞서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겠고 나머지 출마 소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5번째 인문대학생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인문대 내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대 내에 직면한 문제들 해결에 급급해서 이루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25대 인문대 학생에서 못한 그런 짐들을 제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결심으로 이제는 해야 할 일을 알고 그리고 이뤄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만큼 25번째에서 이루지 못한 것, 그러니까 어제의 실패 그리고 내일의 꿈 사이에는 오늘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문대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는 학우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인문대 공청회와 단과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거기에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설문조사의 실시 그리고 학우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이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문대 공청회, 인문대 단과대 정책 간담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문대에 진행한 인문대 학생회 일을 하면서 저희가 먼저 공약을 만들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지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학우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인문대 정책 스스로도 수정 보완할 필요를 느끼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의견을 취합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지향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대 공청회와 단과대 정책 간담회입니다. 학우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직접 제기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설문조사에 관해서 네,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문대 내에서 25번째 인문대 학생회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장점은 저희 스스로도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학우분들이 인문대 학생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바로바로 이제 개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런 설문조사들을 바탕으로 학우들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학사지원팀과 인문대 스스로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학생회 스스로 어떤 속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학사지원팀에도 인문대 학우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학생회 스스로도 평가 반성을 통해서 발전적인 학생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학우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우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 학생회를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느꼈던 부분인데 인문대 학생회 사무장이었지만은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1대1 만남이나 1대 다 만남 그리고 이런 학회가 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과 만남 그리고 일반 학우들과의 만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연락을 통하거나 개별 연락이죠.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건의함 등등을 통해서 학우들이 1대1 만남이나 그런 만남을 신청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학우분들께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가 혹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약 모두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학우들과 소통하겠다는 좋은 공약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세 공약 모두 학우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공약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학우들이 다가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학우들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인문대 학생의 단대뿐만 아니라 경성대 또 총여학생, 총학생회까지 모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연락,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연락처를 게재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SNS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수가 설사 적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수렴되는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 인문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우들에게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학생의 고민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연락 수단을 만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문대 학생회 홍보국장 혹은 선정국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학우들과 소통하겠다는 공약 자체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약 자체에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추상적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국장 혹은 홍보국장이 따로 관리할 겁니다. 따로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국장 또는 선정국장이 페이스북을 직접 관리하도록 할 거고요. 설문조사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보고와 그리고 그로 인한 피드백 또한 그런 소통의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에서 같이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야기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기 간행물을 요번에 만드는데, 이게 만들 공약인데, 그 부분도 학생들과 소통의 한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에 대한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적인 대답이 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신문 홍지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서 예산이 세 단대 중 가장 적은 인문대 추가 예산 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공약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복지팀이나 기획팀, 인문대 학사지원팀 등 행정부처 설득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액수까지 추가로 편성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학생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학생회가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주는 금액만을 한다면은 언제 평생 가도 학생들의 복지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정말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25번째 인문대 학생회 저는 반성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추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학우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실증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필요도를 학교 측에 강력하게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문대 학사지원팀 안에서 정도는 지금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본 상황이신가요?
인문대 학사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번째 제가 인문대 학생 사무국장이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임기가 시작됐는데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학생회와 어느 소통도 없이. 정말 누가 학교의 주인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는 학사 지원팀과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과연 이뤄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사실 학사 지원팀과 만나고 왔는데 어떤 학생들의 필요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더 이상 이뤄줄 수 없는 게 없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학교와 협상, 물론 협상이 중요하지만은 그런 협상을 통해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초학생회와 연대 또 다른 단과대와 연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후보자께서 정기적인 인문대 학생회 활동 보고 및 인문대 학생실 관리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인지와 공약집에 나와 있는 프린트 및 커피 자판기 관리를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대답해드려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인문대 학생의 활동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반성하는 부분인데 25번째 인문대 학생회 하면서 뭔가 학생의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생색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의 뭔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학우들한테는 학생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고 분명히 또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학생회의 활동 보고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의 대표자인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바꿔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한 달에 2번 아니죠 죄송합니다. 학기에 2번 통해서 그 중간중간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문대 학생의 활동 보고를 정책국장님을 따로 두어서 정책국장님이 매달 보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매달 보고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속구들도 생각 중인데 마찬가지로 학생의 활동 보고 또한 소통의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인문대 학생회 활동 보고 및 인문대 학생실 관리는 인문대 학생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실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후보자께서는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그 부분이 사실 학생회 내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우들께 지금부터 약속드리는 것이 매달 학생회 활동 보고라고 하면 저희의 활동 보고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활동 보고는 당연적으로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H교수 문제라던가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학우들이 학생회가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학생회가 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의 활동 보고가 기본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성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또 핵심 공약으로 세운 이유는 그만큼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현재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관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제가 사무장을 하면서 학기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활동 보고, 더 많은 재정 보고, 더 많은 인문대 학생의 입장 표명, 마찬가지로 인문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많은 보고를 하는 것이 저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학생의 기본이지만 더 많이 한다는 것에 초점이 놓여져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다른 인문대 시설도 아니고 이제 인문대 학생회실을 관리하는 것을 공약으로 두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학생회실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프린트 관리나 어떤 커피 자판기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더 강화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문대 학생회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대 재정이 제가 공약집에 만들었다시피 공약집에 인문대 재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인문대가 세 단대 중에서 가장 지원금이 적으면서도 가장 많은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우들의 복지 요구는 사실 가장 많은 단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대 학생회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인문대 프린터이고요. 학생회실 프린터이고, 또 하나는 인문대 자판기인데, 사실 이제 학우분들께서는 이제 왔다 갔다 계시지만은 저희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인문대 프린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너무 많은 이용량으로 또 마찬가지로 너무 적은 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프린터 파손도 이제 자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근데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문대 커피 자판기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지나가시던 경상대 학우분들, 과기대 학우분들이 뽑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막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하루에 3번 정도 갈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공강지각표처럼 그 커피 관리 명부를 만들던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루에 3번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관리하기로. 네, 그리고 공약집에 있는 프린트 관리 부분에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토너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 토너 지원 관련 부분은 지금 이미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문대 PC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인문대 학생회실 프린트는 제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문대 학우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근데 인문대 PC실 같은 경우에 학우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9시 아마 PC실 시간 연장이랑 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9시 이후에 열다 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프린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인문대 학생회실에 들리시고 마찬가지로 프린트 PC실이 닫은 경우에 인문대 학생회실을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 경우에 그 PC실에서 이용하고 싶은데 못 이용하는 것을 인문대 학생회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 측에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분들도 받아들이셔서 그 부분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약집에 로비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 학생회에서도 시행하려고 했었던 공약 중 하나인데요. 얼마 전 이제 6일 커플 전에 현 인문대 학생회장님이 올리신 글에 따르면 그 학사 지원팀에서 이제 당시 예산이 900에서 1000만 원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 문제로 로비 리모델링을 시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약집에는 지하 1층도 부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로비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은 900에서 1000만 원 가량이 앞으로 시행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예산 편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인문대 로비 리모델링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인문대를 거대하게 바꾼다면 좀 더 큰 금액이 들겠지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대 로비는 사실 인문대 그러니까 어느 세 단대 어느 중에서도 가장 유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문대 로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큰 공간을 로비로서 이용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인문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인문대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창작물이 전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나가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통유리로 된 전시관이라던가 그런 거는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학교 측에서 미관을 이유로 지금까지 거부를 해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학우분들께서는 그 부분이 미관보다는 실리성을 따진다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구석에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개인용 높은 의자와 그 다음 긴 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학내에서 학술정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그 2층을 지금 폐쇄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들 팀플 공간 그리고 조별 과제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을 메꿀 방법으로 인문대 로비 리모델링을 부분 먼저 시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을 관철해 나가려는 수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전시 공간이나 아무래도 그 개인 학습 공간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공약집에 인문대 라운지 구조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좀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문대 라운지 구조 조정은 크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구조 조정이겠지만은 페인트 칠 하나로도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문대 2, 3, 4층 같은 경우에는 라운지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별 과제 공간 부족이나 팀플 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 테이블이 단순히 테이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 부분을 학교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인문대 로비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문대 로비의 경우 강의실이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학우들이 실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비 지형상 강의실에 근접해서 장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 실공간을 만들게 된다면 강의실에서 수업 중인 학우들에게 상당한 소음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비 리모델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구석에 제가 개인용 자리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용 자리라고 함은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이 됐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농신국제관 1층 로비에는 그러니까 크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농신국제관 1층 로비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곳에 소파를 두어서 이제 휴식 공간으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인문대가 이제 농신국제관만큼 크기가 크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 협소한 공간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것인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대 로비 구석에 개인용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개인용 공간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떠들어서 마찬가지로 수업에 방해가 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가까우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의자가 높고 또 공간이 좀 더 떨어져 있고 개인 공간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된다면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구상 중입니다. 네, 그럼 시설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문대 내에서 지금 사물함 확충도 공약으로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 인문대 내에 사물함이 부족해서 지인을 동원한 독점 문제나 양도 문제도 지금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시고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발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또 발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인문대 지금 있는 사물함으로는 사실 요즘같이 통학생이 많고 또 인문대처럼 유동성이 많은 공간에서는 사물함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전공서도 정말 무겁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물함인데 제가 그거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렸고 50개 이상 추가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다른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어떻게 나누실 것인지와 만약 나누게 된다면 어디에 그 구역을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문대 내 흡연 문제들은 정말 많이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틀인데 사실 인문대 학우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문대 내에서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야단 매를 친다 이런 방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흡연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프레임이기도 한데 학우분들이 스스로 흡연자들 스스로 내가 저곳에 가야겠지 하는 도의적인 책임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비흡연자들로 하여금도 내가 이쪽에서는 혐연권이라고 하죠. 이 연기를 내가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부분 흡연 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 부스를 만드는 것인데 학교 측에서는 미루겠죠. 재정이 없다고.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하겠고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학우들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꼭 아무리 불편해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또는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여기선 담배 피울 곳이 아닌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식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 설치할까 하는 질문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대 정문 앞에 한 곳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대 지하 1층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원경상에서 인문대 쪽 걸어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 곳 만들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건물 내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 중인데, 이 부분은 인문대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 생각이 아닌 학우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인문대 흡연 관련 공약은 현 학생에서도 내세웠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흡연 관련 공약이 이번만이 아닌데도 그동안 인문대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순히 캠페인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대자보라고 하죠. 대자보를 붙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흡연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학우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인학회가 쏜다 관련한 공약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이 일정 학생 이상의 모임의 행사에 안주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이제 일반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공약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재 인문대에 있는 8개 과에서 소모임 개수만 한 과당 5개만 하더라도 소모임 개수는 한 40개 정도 될 테고요. 이 모든 소모임과 또한 과 동아리 회식, 친목 행사 등에 다 안주를 제공하는 등의 이런 공약을 이게 처음에 한 1학기 내에는 실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2학기까지 여러 행사들에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약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25번째 인문대 학생의 공약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5번째 인문대 학생을 하면서 인문대 학생과 마찬가지로 쏘는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스스로 수요량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과는 소모임 40 조사한 것처럼 그런 개수가 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학우분들이 저희를 찾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제 사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우분들이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을 찾아 만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 학생회는 학생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단위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단위인데, 그런 단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떻게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족이 된다면 제 사비를 채워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단 인문대 PC실 사용시간 연장 및 강의실 온라인 대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인문대 PC실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인문대 PC실 사용시간 연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근로기준법, 왜냐면은 학교에서 고용하는 조교님들을 PC실에 배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면 학생회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시간 연장은 되지 못하더라도 시간 조정을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그 이후에 시간 연장을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우분들이 PC실 시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네, 인문대 학사지원팀에서는 이제 인문대 PC실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기본 근무 시간이 9시에서 5시 30분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 PC실만 8시 30분에서 6시까지 운영을 늘리게 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누군가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야 되고 좀 늦게 퇴근해야 해서 다른 직원들과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 조정은 좀 어렵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언제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오늘 점심에 만나고 왔는데 즉시 실행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좀 더 조사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즉시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간 연장의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필요하면 시간 연장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학생회에서 일을 대신해서라도 그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저의 취지와 그리고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에 대한 거는 부분적으로 조금 실행해 나가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고요. 네, 그럼 이번에 인문대 정기 간행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나오는 정기 간행물의 가동률이 얼마나 높게 될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페이스북 소통 창구나 2주에 한 번 대자보 및 온라인 활동 등 보고 및 그런 관련 공약이 있는데 학생회에서 그 페이스북이나 2주에 한 번 대자보 등은 좀 더 자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아닌 굳이 예산을 들여 만든 정기 간행물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소통을 위한 창구로 페이스북도 만들고 연락처도 만들고 학생의 메일도 개설하고 건의함도 만들고 대자보도 만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되질문하는 겁니다. 네, 학우들과 좀 페이스북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시간 위한 소통을 위한 건 물론이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학우들이 모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출발입니다. 어떤 학우는 전화를 선호하고요. 어떤 학우는 이메일을 선호하고 어떤 학우는 저를 직접 만나기를 선호합니다. 어떤 학우는 페이스북으로 선호하고 어떤 학우는 정기 간행물로 선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학우들과 만나고 싶다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기 간행물이라는 게 한 학기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시기상으로 좀 시기적으로 좀 한 번 나오면 한 6달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학우들과 소통만을 위해서 정기 간행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라는 것이 저희 학생의 일정을 보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드백 받는 것이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제가 쿠플존이나 혹은 뭐 어디다 올린 글을 전부 다 보셨나요? 전부? 아니요. 다 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인문대에 큰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직접 넣고 그리고 그것들을 학우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학우분들께 마찬가지로 비판받을 분은 비판받겠고 또 발전적으로 계승시킬 분은 계승시키겠다는 마찬가지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요. 그럼 이 정기 간행물을 만드는 게 좀 저가 그냥 개인 학우 입장으로도 굉장히 궁금하는데요. 그럼 이제 과 이야기나 행사, 선배님들 조언 이런 뭐 맛집 관련 이런 정보들을 모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인데 이 부분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렵겠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인문대 내에 활동 보고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기록물들이 남는다는 것이고 그 기록물을 받지 못하신 혹은 보지 못하신 듣지 못하신 분들께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되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다른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께서는 일단 인문대 세미나실 활용도 증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현 학생에서도 내세웠던 공약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인문대 세미나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방안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 세미나실 25번째 인문대 학생에서 인문대 세미나실은 잘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되었는지 제가 현 인문대 학생회장을 취재를 했을 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어보신 게 네, 맞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문대 비상대관 인문대 세미나실 비상대관 시스템을 만들고 아마 그 부분은 회장님보다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문대 세미나실을 일반 학우들에게 개방을 했고 그 부분을 분명히 지금 공개 중이고 소모임에서 이용하는 중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우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비상대관이 안 될 경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더 이용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같이 강의실이 많이 딸리는 그런 상황에서 인문대 세미나실이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문대 가장 큰 문제는 자치공간의 부족입니다. 자치공간의 부족인데 인문대 세미나실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것이 저의 아쉬움이었고 그 아쉬움이 이 공약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 세미나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거기 안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일반 학우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또 티프를 이용하는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더 편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미나실 대강회의를 한다는 것은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그리고 그날에 필요한 모든 학우분들이 오셔서 모두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필요에 맞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세미나실 리모델링의 경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문대 세미나실의 경우 학생회 측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을 전적으로 인문대에서 담당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추가 예산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학자지원팀과의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 측에 요청을 해볼 요량이고 어떤 그런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인문대 세미나실보다는 인문대 로비 리모델링, 인문대 라운지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우선순위를 나누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밀린다면 학교 측에 제가 요구한 1안, 2안, 3안을 관철을 하려고 했지만 1안, 2안만 관철이 될 경우에는 3안은 인문대 학생회의 돈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시겠지만은 인문대 세미나실을 고급 슈퍼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에게 맞는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하지만 학우들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일단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다가가는 학생회도 좋지만 이제 다가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우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학교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소통도 무척 중요합니다. 학교의 소통을 바탕으로 그리고 학우들한테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학교에 기본적으로 저희의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마찬가지로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학우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면상 다 넣지 못했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인문대 학장님과 반드시 미팅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 전달하고 그 부분을 피드백 받은 것을 반드시 활동 보고에 올려서 학우분들께 인문대 학사지원팀의 입장도 반드시 올려드릴 요량입니다. 네, 이상으로 언론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해주신 두 분의 기자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 두 분이 갈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은